온라인으로 비아그라나 탈모약 파는 회사, 요즘엔 또 비만 치료제 유행으로 돈 버는 회사. 아마 월스트리트에서 힘센 허스라는 기업을 보면 다들 딱 이 정도로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 회사가 그냥 온라인 약국이 아니라 옛날에 넷플릭스가 DVD 빌려주던 회사에서 스트리밍 제국이 됐잖아요. 꼭 그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개인화된 헬스케어 운영체제로 진화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저희가 할 이야기의 핵심이죠. 겉으로 보이는 비즈니스 모델, 그 너머에 지금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이걸 봐야 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시장의 단기적인 시선 때문에 이 거대한 변화를 놓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패러다임 전환 수준의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30년 경력의 베테랑 자산관리사가 쓴 심층 분석 보고서를 하나 입수했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시장의 오해 속에 가려진 힘센 허스의 진짜 모습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아플 때 치료하는 시대에서 건강 수명을 늘리는 시대로의 전환을 주도하고 있는지 그 전략을 하나씩 뜯어보죠. 자, 아무리 멋진 비전이 있어도 결국 숫자로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고서도 딱 그 부분부터 시작하더라고요. 힘세의 재무 상태. 2025년 3분기 실적을 보니까 매출이 전년 대비 49%나 늘어서 거의 6억 달러에 육박했어요. 이 정도면 최상의 기술 성장주 수준 아닌가요? 맞습니다. 성장률만 보면 시장의 웬만한 스타트업 저리 가라죠. 근데 저는 그 매출 총액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구독자 한 명당 평균 매출, 그러니까 MOARS라는 건데요. 이게 무려 19%나 상승했습니다. 아, 19%요? 단순히 신규 고객이 늘어난 걸 넘어서 기존 고객 한 명 한 명이 쓰는 돈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뜻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질적 성장의 증거거든요. 질적 성장이요? 네, 만약에 힘스가 계속 저렴한 탈모약만 팔았다면 이 숫자는 그대로였을 겁니다. 모아레스가 19%나 올랐다는 건 고객들이 이제 탈모약으로 시작해서 더 비싸고 복잡한 서비스, 예를 들면 비만 치료 같은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죠. 아, 플랫폼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쌓이고 있다는 거네요. 약을 파는 걸 넘어서 건강 파트너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런 고성장 기업들은 보통 마케팅에 돈을 엄청 쓰잖아요. 그래서 적자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바로 그 편견을 깨는 게 다음 데이터입니다. 힘스가 3분기에만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000억 원에 가까운 잉여 현금 흐름을 만들어냈어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마케팅비 쓰고 인건비 쓰고 다 하고도 1,000억이 남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성장을 하면서 동시에 막대한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는 거죠. 와,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죠. 이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이제 외부 투자나 대출 없이 스스로 번 돈만으로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재무적 체력을 갖췄다는 의미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 힘을 보여줬죠. 네. 최근에 이 현금을 바탕으로 100만 평방 피트 규모의 최첨단 조제시설, 그리고 펩타이드 생산시설까지 인수했습니다. 이건 그냥 유행에 편승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큰 전쟁을 대비해서 뭐랄까 실탄과 무기를 미리 비축하는 아주 전략적인 움직임이라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재무적으로 탄탄하고 질적 성장도 하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근데 이 성장의 중심에는 결국 비만 치료제 GLP-1이 있잖아요. 최근에 FDA가 이제 공급 부족 사태 끝났다고 선언하면서 시장이 한번 크게 흔들렸죠. 힘쓰 이제 복제약 못 파는 거 아니냐. 이 공포가 상당했거든요. 이 리스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월스트리트의 가장 큰 걱정이었죠.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법조항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FDA 규정상 공급 부족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복제약 판매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외 조항이 있어요. 예외 조항이요? 네, 의사가 특정 환자에게 임상적 차이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입니다. 임상적 차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어떤 건가요? 기존 약이랑 뭔가 달라야 한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이 환자한테는 기성복 같은 오리지널 약보다 우리가 만든 맞춤정장 같은 조제약이 의학적으로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으면 합법이라는 거죠. 힘스가 바로 이 지점을 아주 영리하게 파고들었어요. 단순 복제가 아니라 개인화된 조제로 제품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개인화된 조제. 예를 들면 어떤 방식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부작용 관리예요. GLP-1의 가장 흔한 부작용이 메스꺼움이거든요. 아, 네네, 그쵸. 힘쓰는 여기에 비타민 B6를 함께 배합해서 이 부작용을 줄여줍니다. 또 다른 예는 용량 조절이에요.
오리지널 약들은 펜타입이라 0.25mg, 0.5mg 이렇게 정해진 용량만 주사할 수 있는데 사람마다 최적의 용량은 다 다르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그렇죠. 힘스는 아주 미세한 용량 조절이 가능한 바이알 형태로 제공해서 환자 개개인에게 딱 맞는 용량을 찾아주는 거죠. 와, 그러니까 단순히 똑같은 성분을 싸게 파는 게 아니라 오리지널 약 쓰니 속이 안 좋으세요? 그럼 이걸 써보세요. 정해진 용량이 너무 강한가요? 저희가 맞춰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아예 다른 가치를 제공하는 거군요. 이건 규제를 피하는 걸 넘어서 그냥 다른 제품을 만드는 수준인데요. 맞습니다. 이건 규제 회피가 아니라 제품 혁신의 영역인 겁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오리지널 약보다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힘스의 첫 번째 방패입니다. 알겠습니다. FDA라는 산은 잘 넘고 있는 것 같은데 더 무서운 거인이 버티고 있잖아요. 바로 아마존. 아마존이 월 $25만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가격으로 비만 치료제를 공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가격만 보면 이건 정말 게임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마존이 가격으로 들어오면 모두가 긴장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헬스케어 시장이 항상 최저가가 이기는 시장은 아닙니다. 여기서 보고서가 아마존과 힘스의 근본적인 차이를 꽉 짚어줘요. 아마존은 약이라는 상품을 팔고 힘스는 개인화된 치료라는 솔루션을 판다는 겁니다. 상품과 솔루션. 그 비유는 와닿는데 소비자들이 정말 그 차이를 인지하고 더 비싼 돈을 낼까요? 특히 약처럼 효능이 중요한 분야에서요. 스타벅스 비유도 좋지만 커피는 감성이지만 약은 현실이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데이터에 있습니다. 힘스의 GLP-1 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한 고객의 6개월 후 유지율이 몇 %쯤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보통 이런 구독 서비스는 초반에 많이들 그만두니까 한 30%? 40% 정도 되면 잘한 거 아닐까요? 약 75%입니다. 75%요? 업계 평균이 20%대라고 들었는데 이건 뭐 압도적인 수치네요. 그렇죠. 이 75%라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만약 고객들이 단순히 싼 약을 원했다면 아마존이 나오자마자 다 떠났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떠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아까 말씀하신 그 솔루션의 가치 때문이겠군요. 맞습니다. 부작용 관리, 미세 용량 조절, 그리고 의사와의 꾸준한 원격 상담 같은 그 가치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아마존은 처방전이 있는 사람이 약을 사는 곳이지만 힘스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사람, 기존 치료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문을 두드리는 곳이라는 차이가 이 유지율에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와, 75%라는 숫자가 상품과 솔루션의 차이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고객들이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보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이 힘스가 아마존이라는 거인에 맞서 구축한 두 번째 방패인 셈이죠. 자, 지금까지는 힘스가 현재 위협들을 어떻게 방어하는지 생각해봤는데요. 보고서를 보면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라고 하더군요. 힘스의 미래 가치는 바로 펩타이드 혁명에 있다. GLP-1 때문에 이제 막 대중들이 주목하기 시작한 분야인데 이게 그렇게 파괴력이 큰가요? 네, GLP-1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펩타이드는 우리 몸의 신호 전달이나 호르몬 조절을 담당하는 작은 단백질 조각 같은 건데요. 지금까지 헬스케어의 패러다임이 치료였다면 펩타이드는 이걸 최적화로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치료가 아니라 최적화. 아직은 좀 막연하게 들리네요. 구체적인 예시가 있을까요? 힘스가 2026년에 장수, 롱지비티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런칭할 계획이에요. 여기서 이 펩타이드 치료를 본격적으로 대중화하려는 거죠. 그 핵심 무기 중 하나가 서모렐린이라는 펩타이드입니다. 이건 뇌하수체를 부드럽게 자극해서 우리 몸이 스스로 성장 호르몬을 만들도록 유도해요. 아,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주입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스스로 만들게 한다고요? 그게 어떤 차이를 만들죠? 훨씬 안전하고 자연스럽죠.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이야기 나눴던 GLP-1 사용자의 가장 큰 고민과 바로 연결됩니다. 체중이 빠지면서 근육까지 같이 빠지거나 얼굴살이 빠져서 피부가 처지는 현상, 소위 오젬픽 페이스라고 하잖아요. 아, 맞아요. 주변에서도 살 빠져서 좋은데 갑자기 늙어 보인다는 말을 들어서 고민이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건강해지려다가 오히려 아파 보인다는 말을 들으면 속상하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서멀렐린은 근육량을 보존하고 피부 탄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즉, GLP-1의 완벽한 보완제가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 힘쓰는 단순한 체중 감량 시장을 넘어서는 거죠. 당신의 체성분을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만들어주겠습니다. 라는 신체 최적화 시장을 새롭게 여는 겁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조합인데요. GLP-1으로 고객을 유입시키고 그들의 새로운 고민을 서머렐린으로 해결해주면서 객단가를 높이고 이탈을 막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기도 준비돼 있어요. 남성 활력 시장을 겨냥한 경구용 테스토스테론 카이자트렉스입니다. 기존 테스토스테론 치료는 주사제라 불편하거나 경구용은 간독성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 신약은 간에 부담 없이 알약 형태로 복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이죠. 그렇다면 기존의 발기부전 치료제를 쓰던 힘쓰의 수많은 고객들을 자연스럽게 남성 갱년기 관리라는 더 큰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겠네요. 정말 치밀하게 설계된 파이프라인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미래 전략의 활용 점정이 바로 아까 언급했던 펩타이드 생산시설 인수입니다. 이 모든 혁신적인 약들을 직접 제조함으로써 원가 경쟁력은 물론이고 까다로운 FDA 규제에도 훨씬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해자를 파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더라고요. 힘쓰를 단순한 제약회사가 아니라 테크 기업으로 봐야 하는 이유, 그게 바로 데이터에 있다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힘쓰의 장기적인 가치를 결정짓는 어쩌면 가장 무서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쓰가 최근에 랩스라는 진단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기존의 병원에서 수백만 원씩 하던 포괄적인 혈액 검사를 연간 $199라는 정말 파격적인 가격에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199요? 거의 원가만 받는 수준 아닌가요? 검사로는 돈을 벌 생각이 없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진짜 목적은 데이터니까요. 이 혈액 검사를 통해 얻은 당신의 수십 가지 생체 데이터만 고스란히 힘쓰의 AI 엔진인 매드매치로 흘러들어갑니다. 매드매치. 그 AI는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건가요? 매드매치는요, 당신의 혈액 검사 결과, 유전적 위험도, 생활 습관 데이터를 모두 분석해서 가상 공간에 당신과 똑같은 건강 상태를 가진 디지털 트윈을 만듭니다. 디지털 트윈이요? 네, 말 그대로 당신의 건강 쌍둥이를 만드는 거죠. 와, 디지털 트윈이라니.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개념인데 이게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게 놀랍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무섭게 들리기도 합니다. 내 모든 건강 데이터를 한 회사가 독점하고 그 AI가 내 치료법을 결정한다는 것에 대한 저항감이나 프라이버시 문제는 없을까요? 당연히 제기될 수 있는 우려입니다. 그리고 그 우려를 불식시키는 게 결국 효과와 편의성이겠죠. 이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매드매치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당신의 호르몬 수치와 대사상타를 분석한 결과 0.45mg의 GLP-1과 서모렐린을 병행하고 유전적 탈모 위험도에 맞춰서 이 성분이 추가된 맞춤형 탈모 치료제를 쓰는 것이 최적의 조합입니다. 이렇게 의사도 하기 힘든 수준의 초개인화된 솔루션을 제시하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다른 차원의 덩어미겠네요. 더 이상 내가 의사에게 증상을 설명하고 약을 처방받는 게 아니라 내 몸의 데이터가 내게 가장 필요한 솔루션을 먼저 제안해주는 시대가 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힘쓰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미래입니다. 약을 한번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당신의 평생 건강 데이터를 관리하고 최적화해주면서 계속 구독하게 만드는 강력한 락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 한번 이 시스템의 편리함과 효과를 경험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갈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이제야 그림이 딱 완성되는 느낌입니다. 힘쓰는 단순한 온라인 약국을 넘어서 개인의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헬스케어 운영체제로 진화하고 있었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아이폰 쓰다가 안드로이드로 넘어가기 힘든 것처럼 힘쓰의 생태계에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어렵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들의 진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긴 이야기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힘센허스는 그냥 비아그라나 파는 회사라는 시장의 오해를 넘어서 잉여연금을 창출하는 탄탄한 재무 구조를 바탕으로 FDA 규제와 아마존이라는 거인들과의 경쟁에서 개인화된 솔루션이라는 자신만의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2026년부터 본격화될 펩타이드와 AI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죠.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걸 넘어서 더 나은 당신을 만들어주는 헬스스팬, 즉 건강 수명 시장의 개척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그랬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또 하나의 거대한 산업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그 초입을 목격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힘스의 이런 움직임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기술이 이처럼 인간의 건강과 노화를 최적화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를 치료로 봐야 하고 어디부터를 강화로 봐야 할까요? 예를 들어 노화를 늦추는 것은 치료일까요? 아니면 강화일까요?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의 건강이란 어떤 모습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